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몇 달 전부터 9월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 부동산을 많이 사시라고 하셨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7, 8월 달에 최고로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5% 내렸는데요. 올 연말까지 또 0.5%를 더 내려서 1%를 올 연말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1%를 더 내려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3.5%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우리나라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백화점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은 슈퍼마켓, 즉 동네의 슈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내리면은 우리나라도 용가리 통뼈가 아닌 한 금리를 내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리면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미 부동산을 사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겠지요. 두 번째로는 최고의 수혜는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입니다.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건설 원가가 낮아져서 한 조합원당 대략 1억부터 1억 5천까지 추가 부담 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은 1%짜리 금리의 신생아 대출과 신혼부부 대출 등 정책 자금에 기반한 것입니다. 아직도 신생아 대출과 신혼부부 또는 정책 자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집을 안 사셨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매입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면 정부에서는 정책 자금을 막을 수밖에는 없어요. 대출 제한하듯이. 지금까지는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금리를 낮추어서 부동산이 활성화됐다 그러면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2%대나 1%대로 떨어지면은 신생아 대출이나 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대출자들보다 그 수요가 거의 몇 배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약 5, 6배 이상은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한번 요동칠 거예요. 지금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규제하면은 갈 곳 없는 투기 자금이 모아타운이나 빌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B컷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한 조합원당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게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동의율이 약 74.81%와 그 다음에 노후도가 약 87%에 해당되는 서울의 709세대 예정인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약 9천만 원 정도면은 갭 투자를 할 수 있고 약 1, 2년 사이 또는 한 2년 3년 사이에 약 1억에서 한 3억 정도 벌 수 있는 금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현금 9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매물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들으시다가 급한 일이 생겨 다음에 들으시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준금리 B컷 결과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나 재건축들의 조합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30평대 33평 순수 아파트 건축비만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만 3억 3천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은 기존 집에 누군가는 살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나가려고 하면 전세를 구하든가 또는 전세를 놨다 그러면 그 전세금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대략 한 집당 2억씩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내 건축비 3억 3천에다가 그 다음에 전세 빼준 돈 2억 정도 하면은 5억 3천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출은 건설회사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즉 PF 이자라고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5억이라고 잡고요. 보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주하고 입주하는데 대략 4년 정도 걸립니다. 1년에 10%씩 PF 이자를 잡으면은 4년이면 40%예요. 그럼 5억에 40%면 얼마예요? 5, 4, 20 대출 이자만 2억입니다. 이 대출 이자는 건축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원가는 3억 3천에 대출 이자 2억 하면 5억 3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집을 다시 지었을 때 들어가는 돈이 5억 3천입니다. 즉 금리는 2억이에요. 조합원 한 명당 일반 분양분이 한 명이라 그러면 일반 분양분 30평대 건축비가 또 들어가죠. 그러면 내 돈 5억하고 일반 분양분 3억 하면은 8억인데 84, 32 총 이자는 3억 2천이 나가는 거예요. 즉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PF 이자가 10%에서 5%로 줄어들면은 내가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이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분양분이 없는 세대는 이자 비용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한 조합원당 일반 분양분이 생긴 세대는요. 이자 비용이 4년 동안 3억 2천에서 1억 6천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합원 수익이 늘어나게 돼 있죠. 즉 상계동 주공 5단지 같이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는 재건축 단지는 대출이자가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9천만 원 가지고 모아타운 709세대에 들어가는 조합원 한 명당 일반 분양분이 한 명인 그런 사업지에는 대출이자가 3억 2천에서 1억 6천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709세대 추진 중인 서울의 모아타운을 예를 들면 바로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 보통 분양가가 11억, 12억 해요. 그런데 원가는 내 땅 위에 짓는 거니까 건축비 3억 3천에다가 이자 1억 2천 들어갈 게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원가가 3억 9천이 되는 거예요. 기타 조합 운영비라든가 이런 다른 비용을 고려하면은 약 한 1억 1천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반 분양하는데 원가는 5억이죠. 그 5억짜리를 분양을 할 때 11억이나 12억에 분양하면은 대략 사업 수지가 일반 분양분당 대략 한 호당 약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 6억의 수익은 조합원 몫이죠. 따라서 조합원이 작을수록 일반 분양분이 많을수록 그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은 수익성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합원이 적고 일반 분양분이 많은 수익성 있는 사업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거나 아주 오래 걸린 데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 배제해야 될 곳은, 즉 피해야 할 곳은 첫 번째는 전철역과 가까운데, 두 번째 상가가 많은데, 세 번째 대학가 옆, 네 번째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4억, 5억, 6억 이런 데는 재개발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 건물을 사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쉽게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최종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토지 가진 사람이나 건축물 가진 사람들의 8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80% 동의가 없으면은 최종적으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달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철역과 가깝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전철역이 가깝다는 것은 임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로망이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15억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30평대 있으면서 월세로 9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게 더 낫겠습니까? 보통 노후의 로망이 자기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맨 꼭대기는 자기가 한 30평대에 거주하고 1층에는 상가라든가 2, 3층에는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임대해서 임대 수익으로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받는 것이 로망입니다. 그런데 대학가나 전철역 가까운 데는 이런 다가구들이 많아요. 즉 원룸 하나 임대해도 월세가 1000에 70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12가구만 있어도 약 900만 원 돈이에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월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자기가 맨 꼭대기 층에서 살면서 건물 관리를 해요. 그런 사람이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쌍수 들고 반대하겠지요. 형제 자식 간에도 80% 동의 받는 게 힘든데 내가 월세로 700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누가 여기에 내 집을 강제로 뺏어서 모아타운을 진다고 하면은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럴 회피할 지역이 바로 대학가나 또는 상가가 많은 지역이나 또는 전철역에서 가까워서 임대가 많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다가구가 많은 지역들은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월세 8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건물주라면은 찬성하시겠어요? 누구든 반대할 테고 여러분들도 반대할 거예요. 대학가 원룸이나 상가가 많은 데는 금방 찾아서 피할 수가 있는데요. 다가구가 많은 거는 쉽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빌라인지 다가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워낙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자료는 서울 709세대가 추진 중인 서울시에 들어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 3분의 2 이상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지역은 87.32%가 노후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87%가 2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은 요즘 서울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4m나 6m 도로를 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 지역은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의 노후도가 87%라는 얘기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집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후도가 낮을수록 최근에 지은 집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주차장을 완비해서 다가구나 빌라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가 낮은 지역은 동의율이 많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들은 새롭게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가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빨리 돼요. 최종적으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가지신 분들의 80% 동의가 있어야 돼요. 먼저도 말씀드렸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건 힘듭니다. 709세대 추진 지역은 동의율이 74.81%로 즉 거의 75%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만 더 받으면 되겠죠. 5%만 더 받으면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율은 대학가 앞이나 전철역에 가까운 데나 또는 상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동의율이 안 나와요.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월세가 800만원, 1000만원 나오는 건물주들은 거의 똘똘 뭉쳐서 반대합니다. 이런 분들이 20%만 있어도 그 지역은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힘든 거예요. 또는 아주 오래 걸리겠죠. 지금 보시는 이 서울의 모아타운 지역은 동의율과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되면은 현재는 9천만 원에서 약 1억 2, 3천 정도 투자할 수 있지만 확정이 돼서 발표되면은 그때는 피가 1, 2억 더 주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 내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따라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빨리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파트에 갭 투자를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막힌 투자가들이 이쪽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부동산 상승은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늦으면은 같은 매물을 몇 천만 원, 몇 억 더 주고 사야 돼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회피 지역을 요약하면은요, 첫 번째는 대학가와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 두 번째는 상가가 많은 지역,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집값이 5억, 6억 이렇게 하는 데는 재개발 모아타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도 최근 분양가가 10억 이상 넘는 데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신축 5년 차인 모아타운 지역 내 현금 9천만 원 투자해서 1, 3억 벌 수 있는 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긴급 공지 급매물은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아타운으로 709세대 들어설 예정인 그런 급매물입니다. 709세대 추진 지역으로 동의서가 다 제출된 상태이며 발표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거의 급매물들이 소진되어 매물 품귀 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현금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가지면 단기적으로는 1, 3억, 장기적으로는 5, 6억 또는 20평대나 30평대에 입주할 수 있는 긴급 매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 부동산인데 급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지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매물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초급매물을 이번 추석 기간에 긴급 매물로 정리하려 합니다. 모아타운 709세대가 예정된 지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는데요. 1구역은 매물이 전혀 없고요. 2구역은 위에 쪽인데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에 보듯이 매물이 많죠.
이미 옆에 밑에 단지는 824세대인데요. 이미 한두 달 전에 30평대를 11억, 12억 원에 25평대는 8억대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급매물은 보이는 이 2구역 내에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라 매물이 싹 들어간 제1구역 내 매물입니다. 반면에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투자가들은 현금 약 7천에서 1억 정도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대략 2억에서 4억씩 시세 차익을 보고 이미 빠졌습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분들은 전성기 때보다 약 1억 정도 시세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 차익은 대략 3억 5천에서 약 5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애 최초나 신생아 대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시면 1, 3년 사이에 1, 2억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서울에 쓸만한 원룸은 보증금 1,000, 2천에 최소 7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 2개짜리 쓰면서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은 월 이자 60만 원만 내도 돼요. 소득이나 매매 금액에 따라서 이자 금액은 약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나올 텐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사놓으면은 시세 차익이 이자 내고도 7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 남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요,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속눈샘 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대략 한 20분 정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대문 아이파크는 홍은 13구역 재개발 구역인데요. 이런 재개발 구역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총 세대수는 827세대예요. 임대가 141세대고요. 그런데 조합원 수는 275명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즉 275세대가 있는데 새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827세대를 만든 것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409세대인데 일반 분양분에서 나오는 수익은 조합원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각한 조합원들은 대략 2억에서 4억씩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지금은 7대1로 청약이 끝났는데요. 지금 조합원 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면은 여러분들이 피값을 거의 90% 이상 내고 사는 것입니다. 서대문 아이파크는 청약이 끝났으며 급매물 부동산 TV는 이 단지같이 일반 분양분이 많아 현금 약 7천만 원에서 1억 2천 투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1, 2억, 장기적으로는 5,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매물을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구역 일반 분양가를 보면은요, 25평이 8억 4천에서 8억 6천이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약 3억 6천입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시세 차익은 약 5억 정도이고요. 매물은 7억 6천에 나왔으니 대략 매물의 피값은 약 4억 정도입니다. 34평형 84 타입 일반 분양가는 11억에서 12억 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5억인데 시세 차익은 대략 6억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같이 준공될 때까지 갖고 계시면 대략 프리미엄이 4억에서 한 5억 정도는 되겠지요.
이런 급매물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후원도 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좋은 급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급매물도 약 709세대로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이 1대1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이렇게 멋진 산책길을 바로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5분이면은 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으며 조합원 추가 부담금도 그만큼 적습니다. 자, 20년 전에 5억 주고 산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10억해요. 내 땅 위에 헌 집을 허물고 5억 들여 새 집을 지으면은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은 난 그냥 5억 주고 내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냥 새 집을 10억에 사는 거랑 같아요. 고민 중에 옛 친구가 찾아와서 옆에 가격이 10억인데 나도 똑같이 10억에 주면은 같이 살자고 하네요. 그런데 내 땅 위에 두 채를 지으니까 친구가 10억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나는 공짜로 사는 거랑 같습니다. 새 집에. 즉, 프리미엄이 5억과 같은 거예요. 즉, 친구가 10억 준 금액 중에서 원가는 5억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5억이 이익이죠. 자, 방금 본 예와 같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포인트는 일반 분양분이 몇 세대인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부시고 그 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은 한 줄로 정리할게요. 서울의 경우 강남 상구나 또는 용산, 성동구, 광진구 등 주변 아파트 시세가 15억 이상인 데만 관심을 가지세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산재되어 있는 주차가 힘든 그런 일정 지역에 이거를 다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재개발은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노후도라든가 동유의 관건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가 힘들수록 노후도가 즉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수록 개발이 빨리 돼요. 거꾸로 말하면은 주차가 편하고 강남 상구 같이 주차가 편하고 최근 지은 빌라들이 많으면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굉장히 힘듭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본 화면과 같이 아주 노후도가 심하고 주차가 힘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다 받아서 곧 제출에 709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모아타운 예정지역입니다. 오늘의 급매물 주인공은요, 본 동영상에서 보듯이 최근 신축으로 이제 준공 난지 5년밖에 안 된 아주 최근 신축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세련되게 디자인됐고 방 2개구 약 한 15평형이에요. 천장형 에어컨과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쿡탑 등 풀 옵션이며 전세 끼고 7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1, 2년 후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확정되면은 약 1억에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며 아파트 준공이 되면은 대략 약 4,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대학가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룸을 하나 구하려 해도 보증금 1,000, 2,000에 월세 70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축한 지 5년밖에 안 된 방 2개짜리를 거주하면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이자가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세로 내서 소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대출을 끼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은 그게 1, 2년 뒤에는 약 1, 3억이라는 목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모아타운 예정지로 709세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반 분양분은 거의 조합원 대비 1대1로 수익성이 좋은 지역이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최근 준공이 5년 차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고 깔끔하게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 집인데도 재개발이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새 집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으면 다 부시고 아파트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약 23,000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VIP 회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VIP 회원들한테는 카톡과 문자를 다 보내서 그중 한 분은 열심히 계약을 하러 지금 사무실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1년 안에 매입 계획이 있으시면은 VIP 회원 신청을 하시면은 급매물을 매입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급매물이 나오면 아무리 동영상을 빨리 올려도 보통 준비하는데 2, 3일이 걸려요. VIP 회원은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보다 2, 3일 더 빠르면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미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 본부장님 이 물건은 제가 할게요 하고 100만원, 200만원 붙인 다음에 와서 정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P 회원에게는 우리는 1년 동안 오늘과 같은 급매물들을 약 2, 30개 정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 약 25,000원 해서 연회비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1년 안에 부동산을 매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몇 억씩 되는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전에 부동산을 샀는데 7천만 원 손해봤어요. 1억 5천 손해봤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급매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지인한테서 소개받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그러면은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VIP 회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 제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떤 급매물을 원하는지, 어느 지역에 살 건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VIP 회원은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VIP 회원은 살 집을 구하시는 건지 또는 나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현금이 5천인 분도 가입하셨고 5천만 원 또는 1억 6천인 분도 가입하셨고 현금이 30억인 분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가입을 하고 계셔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급매물들을 미리 1년에 약 한 20개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동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그분들한테는 통지를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통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매물을 꼭 1년 안에 사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영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급매물을 사시고자 하는 재정 상태를 잘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있고, 아, 이 사람은 1억 5천이 있고, 이 사람은 30억이 있는데 자금 규모마다 급매물들이 선호하는 게 틀리니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 급매물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 사실 분들은 지금 바로 VIP 회원 신청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 걸리면 아까워서 못합니다.